네, 안녕하세요. 주식연구소 송재호입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가 벌써 이렇게 또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벌써 가을의 문턱에 있는데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얼마 전만 해도 진짜 더워서 뭐 잠을 못 이룰 정도였는데 지금은 또 쌀쌀하게 좀 느껴지는 그런 밤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녹화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30번째 시간으로요. 투자 전략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고요. 이제 우리 투자에 있어서 좀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주도 업종, 섹터군 종목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전략을 세우는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일단 현재 시점을 한번 체킹해 보고요. 현재 코스피 61선에서 지금 그 저항선에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일님, 네, 반갑습니다. 네,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현재 코스피 지수가 어때요? 60일 이동평균선, 이 파란색 선이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지금 저항받고 있죠. 그래서 아래쪽 하단부에 이제 작은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에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체킹하고요. 네. 최근에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저항을 받다 보니까 뭐 최근에 미중 무역 갈등 또 거기에 또 어때요? 이제 신흥국 이기 관련해서 뭐 아르헨티나 뭐 터키 이렇게 이기가 뭐 이야기 나오면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인도네시아가 또 애한 시장이 또 급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 모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태의 현재 상황은 이렇고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6일 오늘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현지 시간은 이제 오늘 되겠죠. 그러면 6일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공청회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두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이제 경계가 심리 상태가 지금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공청회가 2천억 달러 이제 어떤 공청회 종료되자마자 어떤 이제 바로 발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제 일단 뭐 트위터로 통해서 뭐 이렇게 이제 암시를 했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좀 투자심이 안 좋은 상태죠. 근데 이제 이렇다 보니까 신흥국 증시에 상당히 안 좋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뭐 기존 이제 다양한 어떤 리포트라든지 일단 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일단은 이제 그 전에 이제 500억 달러에 대해서 부과가 됐었죠. 그래서 한꺼번에 부과하지 않고 340억 달러 1차 하고 최근에 160억 달러를 부과했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일단 미국에 있는 이제 기업들이 어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지금 어떤 이제 좀 시간을 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 기업들에게도 좀 이익 면에서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뭐 수입할 수 있는 판로를 좀 찾을 수 있도록 아니면 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시간적 여유를 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때 법인세 인하해주면서 상당히 인하 효과가 나오면서 어때요? 거기에 한 8에서 10%의 이익이 기업마다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한 3% 정도의 이제 기업들의 이익 손실이 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관세의 그 법인세 인하라든지 세금 혜택으로 통해서 지금 그만큼 좀 기업들이 별 피해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강하게 지금 트럼프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요즘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니까 20%대 성장을 계속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국이 지금 좋은 모습에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니까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중국의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이제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제 구매 서비스업 구매 관리 지수가 어떤 이제 상당히 좀 안 좋다기보다는 좀 이제 뭐 생각보다는 더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이제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에서도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어떤 이제 그 경제 지표에서 이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격이 이제 클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이런 서비스업 서비스업 이런 지수하고 이제 제조업 관련 지수가 이렇게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 투자 심리 상당히 안 좋았고요. 이제 500억 달러가 지금 부과되어 있는데 만약 2천억 달러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제 아시아 시장 또 오늘 또 아시아 시장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르헨티나 다시 이제 페소화가 남아공 이런 부분이 지금 외환 시장이 상당히 좀 급변하면서 이런 부분도 신흥국 이익이 확산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지금 팽배하게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도 진정됐다가 다시 환율이 재차 이제 달러 대비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흥국 이익론이 좀 부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9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흥국 경제에 상당히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하고 한 12월 달 정도에도 한 번 더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지금 시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상승하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정리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일단은 우리가 아는 부분에서 봤을 때 새로운 악재는 아니었죠.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일단 뭐 그런 부분에서 2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500억 달러가 부과됐을 때 단기적으로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부과하겠다고 했을 때는 충격이 컸지만 실제 부과했을 때는 이제 그리 충격이 크지는 않았죠. 근데 2천억 달러도 지금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반영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을 억눌러 놨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관세를 유예한다, 좀 더 협상을 통해서 유예하면서 가겠다, 그러면 이제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어때요? 타결 나오니까 한번 올라왔죠. 시장이. 그런 만큼 지금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좋은 흐름, 이렇게 완결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렇게 반등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미중은 유예 관련해서 나온다면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만큼 이제 새로운 악재가 아닌 이런 취약한 투자 심리에서
이제 시장이 흔들렸다는 부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킹을 해보고요. 최근에 아까 전에 이제 코스피 차트 보셨던 것처럼 이제 어때요? 최근에 이제 7월달 이후부터는 이제 박스피로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해서 이제 박스피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상당히 이제 뭐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신흥국 대비해서는 이제 코스피 대비는 양호하게 그나마 양호한 편이고요. 선진국은 워낙 이제 S&P는 많이 올라갔죠. 선진국 미국 지수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글로벌도 선진 시장은 그렇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선진 시장은 빠지지 않았고요. 신흥국 쪽에서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그 중에서 최근에 좀 반등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한 6% 정도 이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나마 신흥국 중에서는 그나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PBR 대비해서 지금 현재 어때요? 하단부에 근접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PBR 자산 대비해서 이를 깼을 때 지점에서 항상 저점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박스피에 갇혀 있는 그런 코스피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번 차트를 한번 잠깐 체킹해 드리면 코스피가 한번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한참 이때 이제 리먼 브러스트 사태 터지고 한번 이제 다시 크게 올랐죠. 다시 재반등한 이후에 오랫동안 어때요? 오랫동안 박스권 흐름을 보이죠. 네, 이게 2011년 중반 때부터 계속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어때요? 17년 작년에 탈출했죠. 그래서 어느 선에서 보면 이제 상단부하고 이제 하단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주봉상 흐름인데요. 어떤 이제 박스피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이익이 이제 레벨업 됐죠. 이제 반도체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익이 레벨업 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돌파했는데 현재 구간에서 이제 상단부가 이제 지지 라인대가 형성되면서 지금 이제 지금 박스피로 지금 다시 해기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중에서는 지금 현재 봤을 때 코스피 보면 이제 이익 모멘텀 그래서 여러 가지 뉴스를 보셨잖아요. 워낙 반도체 쪽에 치중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국은 워낙 좋죠. 이런 이익 모멘텀 17.5 정도 상당히 글로벌 대비 이제 선진 시장이죠. 일본도 지금 좋죠. 일본에 일자리가 넘쳐나서 거의 사람이 없을 정도 부족해서 지금 경제가 돌아갈 정도로 지금 좋은 모습이고 1호전도 지금 좋은 모습인데 상대적으로 거기에 봤을 때는 이익 모멘텀에서 이제 코스피가 좀 빠지는 안 좋은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떤 이제 워낙 반도체 쪽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있었고 2분기 이후에 우리가 어때요?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상당히 이제 달러가 강세를 이어갔죠. 무역 갈등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지금 반등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신흥국 통화는 주로 아래쪽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약세를 보인 모습에 있었습니다. 네, 2분기 이후에 이렇게 현재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는 결국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이제 외환이죠. 우리가 돈이 애국 돈이 어떤 국내 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간문을 통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외환 시장이죠. 네, 외환 시장에서 애국 돈이
외국인 투자의 돈이 이제 외환 시장을 통해서 여길 통해서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되면서 이제 금리가 어때 역전되는 그런 현상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신흥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환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달러 수요가 많아지면 어때요? 달러 값이 올라가니까 달러 강세가 되면서 올라가는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현상에 있다는 부분을 체킹하고요. 현재 이런 구간에 있고요. 이제 그렇지만 일단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PBR 면을 봤을 때 거의 1에 가까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산 가치에 대해서 이제 뭐 쉽게 말해서 한국 증시를 있는 자산을 다 팔아서 주식하고 이제 맞바꿨을 때 그 1대1이 되는 그런 그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2분기까지는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은 나왔죠. 어떤 뭐 이익 모멘텀은 크진 않았지만 이제 어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익은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죠. 네, 뭐 삼성전자가 이제 생각보다 적게 나온 면이 있었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봤을 때 이제 서프라이즈 부분 이제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죠. 현재 구간에서.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면 작년에 이제 서프라이즈 비율을 봤을 때 0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상당히 잘 나왔죠. 작년 같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레벨업 됐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서프라이즈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제 작년보다 이제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좀 양호한 수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4분기에는 매년 이제 어떤 이제 서프라이즈보다 안 좋게 나오죠. 이런 부분은 거의 뭐 여기 이제 경비라든지 다양한 뭐 어떤 비용들을 이제 4분기 때 이제 처리하고 가기 때문에 이제 4분기 실적에서 보면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고요. 실망되는 그런 수준의 그 어떤 실적을 많이 발표합니다. 4분기로. 그래서 4분기 실적은 그 다음 해에 한 3월 정도에 2월, 3월 정도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주가에 반영되면서 이제 크게 이제 주가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는 않죠. 그래서 연간 이렇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이제 보합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지금에서 이제 6% 정도의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인데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이제 보합 수익까지 뭐 지금 이제 코스피 실적이 완전히 마이너스로 가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이제 주가는 실적에 수렴한다는 그런 원리에 부합했을 때 이게 이제 복귀하면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합 수준까지 올라가면 한 0% 내에서 이제 마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6% 빠졌으니까 연말에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하반기 이제 수출은 이제 긍정적이고요.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워낙 집중되어 있는 편은 이제 좀 아쉽지만, 최근에 이제 수출 8월달 수출도 그렇지만 일단은 뭐 이제 일단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수출에서 긍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 체킹을 해보고요. 네, 다시 이렇게 수출이 회복되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량이 많이 증가되는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망치들보다 이제 양호한 실적 발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결국 이제 하반기까지는 실적이 좋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3, 4분기에 좋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단은 이제 하반기에 전년 대비해서 한 14% 정도 증가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다 합쳤을 때 한 9.7%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이제 지수의 하방에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고 어느 정도 좀 반등할 수 있겠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네, 결국 이제 IT 중심의 실적이 뭐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건
여러분도 아실 거고요. 그래서 가전하고 이제 반도체에서 실적을 주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제 기계업종, 자동차 업종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개선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자동차 관련해서 실적이 개선되면서 좀 기대감이 형성된 상황이죠. 그래서 한번 딱 가서 보면 오늘 일단 뭐 현대차가 좀 나아졌는데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매달 어떤 판매량에 대해서 보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8월 달치 봤더니 네, 여기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국내에 비교해서 한 7.4% 정도 증가했고 네, 해외 쪽은 이제 32만 5,800대 정도 팔아서요. 작년에는 30만 대가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이 한 9.5%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 봤더니 이제 증가분을 봤더니 미국하고 미국이 좀 증가됐고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회복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주가가 반영을 했고요. 이제 기아차도 올라갔죠. 근데 기아차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아차가 멕시코의 공장이 지어졌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의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짓고 거기 일자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괴롭힌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공장을 이렇게 지어라. 멕시코에 짓지 말고 그래서 관세를 폭탄을 물리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이제 어때요?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을 이제 타결하면서 그런 이슈가 좀 해결되다 보니까 이제 기아차도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이제 좀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이제 현대차, 산타페 같은 차량을 좀 생산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현대차로 다 옮겨가면서 다시 이제 기아차 그런 부분에서 또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수혜 부각되면서 오늘 반등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체킹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는 현대차 실적을 한번 봐드렸습니다. 기아차는 크게 증가되지 않은 모습이고요. 이제 그나마 이제 앞으로 전망이 괜찮아졌다는 부분은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체킹해드리고 이제 가전 쪽, IT 가전 쪽 잘 지금 좋아지고 있고 3분기는 어때요? IT 섹터 중심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이제 IT 하드웨어, IT 가전, 반도체, 소폭 자동차하고 이제 증가되는 모습이 있고요. 좀 더 4분기 때는 기계업종, 자동차 업종, 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 뭐 헬스케어 관련해서도 뭐 헬스케어를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복톡스라든지 다양한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네, 호텔 이런 식으로 좀 증가율이 4분기 때 좀 많이 커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체킹을 하면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한번 기준을 삼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분기 때는 IT하고 반도체 섹터가 이익 개선을 주도할 것이고 4분기 때는 IT 가전, 그리고 기계 자동차 업종. 그래서 이 흐름이 큰 업종별로 해서 좀 더 이제 이익이 개선되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나마 이제 좀 좋아지는 흐름은 이제 긍정적이겠죠. 네. 뭐 최근에 이제 달러가 너무 이렇게 강세를 이어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흥국 지수도 상당히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니까 신흥국에서도 이제 보면 이제 글로벌 전체 평균에서 보면 좋았죠. 근데 워낙 미국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제 반면 신흥국들은 한 10%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 상황에 보면 달러가 한 5.3%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신흥국의 달러가 강세가 올라가게 되면
그냥 앉아서 만약 5.3% 상승했다 그러면 그냥 만약 한국 주식을 샀는데 달러가 5.3% 올라갔다면 그냥 앉아서 5.3%의 손실을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서도 상당히 불리하게 되는 거죠. 예, 이제 금리 인상하고 달러 강세하고 맞물려 있죠. 그래서 어떤 금리 인상이 되면 자금을 달러를 본국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달러 강세에 영향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이제 금리 인상 가속화 우려는 좀 최근에 좀 이런 완화됐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올해 2번 정도 하는데 이제 속도가 엄청 빨라지지 않을까 돼서, 과거에 금리 인상할 때 보면 상당했거든요. 한 해 동안 올릴 때 보면 엄청 네, 강하게 올렸거든요. 2%, 3%, 그 정도를 1년 내에 그냥 단기간에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블도 많이 생겼고, 약간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생겨서 또 이기가 초래되고 그래서 신중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파월 의장이 그나마 완화적인 스탠스를 지금 말은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 한 2번 정도 하는데 한번 보통 이제 미국의 FOMC에서 내놓은 거 보면 그러니까 올해 한 2번 남아있고 내년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하고, 만약에 금리를 계속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 4번 정도 한 이후에 좀 시장을 좀 지속적으로 지켜볼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갑자기 4번인데 6번 올린다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속도가 그냥 기존대로 쭉 안만해진 그런 흐름이 아주 이상적입니다. 네, 김선희 반갑습니다. 예, 위안화가 이제 반등이 좀 나와야 되겠죠. 유나 약세 때문에 상당히 이제 트럼프가 중국을 미워하죠. 왜냐하면 어때요? 최근에 달러 강세 때문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더 확대됐죠. 그래서 이렇게 도리어 무역 전쟁에서 어떤 무역 적자에서 축소를 해야 되는데, 도리어 어때요? 신흥국들의 환율이 갑자기 급등하니까 어때요? 신흥국들의 물건값이 싸지게 되면서 어때요? 좀 무역 적자가 더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진 않습니다. 네, 근데 무역 규모는 크지만 그렇게 경제에서는 크게 차지하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위안화가 어떤 이제 약세 국면에서 좀 반등하게 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압력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강세에서 어떤 정책을 쓴다면 어때요? 미국의 재무장관도 이런 부분은 통화 조작이 아니라 할 정도로 지금 위안화 강세를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10월에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어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지금 통화 관련해서 감시 대상 국가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만약 통화 조작국으로 만약에 지정된다면 이렇게 이제 예고할 수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이렇게 위안화가 약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미국이 아마 중국을 통화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 통화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많은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약에 통화 조작국으로 지정받게 되면 상당히 또 시장이 혼란되는 그런 어떤 이벤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그런 상황까지 가기 싫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로 봤을 때 위안화가 좀 강세로 돌아선지를 잘 체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노골적으로 위안화를 약세에서 강세로 돌려나가는 정책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체킹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금 지정하려고 애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가 좀 강세로 돌아서야 되겠죠. 네, 이제 결국 이제 코스피 아까 내용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제 4분기까지 어떤 기업 우리나라의 이익이 감소되면 어떤 이제 어떤 지수 흐름도 안 좋겠지만 일단은 좀 양호한 실적을 그나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지금 저항권에 있지만 좀 더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 쪽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보고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부분이 이제 PBR로 보면 거의 하단부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단부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에 근접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전체 이익으로 봤을 때 코스피도 점진적으로 좀 상승 전환해서 갈 가능성이 크다. 네. 보합 수준까지 가게 되 연초 대비 보합 수준까지 가려면 좀 반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뭐 리포트들을 참고했을 때 봤을 때 지금 코스피 지수가 2300을 깼죠. 근데 한 2400 정도 사이는 가까이는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체킹해 보고요. 결국 이제 이렇게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 있거나 그럴 때 보면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보면 중소형 성장주가 부각됐던 흐름 많이 부각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갇혀 있을 때는 중소형 성장주가 수익률이 더 클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을 체킹해 드립니다. 그래서 뭐 성장주로 아시는 것처럼 2차전지, 뭐 MLCC도 되고요. 뭐 여기에 이제 바이오 종목도 들어가겠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5G 관련 종목들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중소형 성장주가 좀 주도에 갈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을 한번 체킹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있을 때 2014년, 15년도 이때 보면 바이오 종목이 한번 랠리가 간 적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수익률이 한 40% 정도 기록했던 흐름이 있었으니까 과거 패턴을 봤을 때 이런 박스권의 흐름에 있다면 이런 중소형주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을 이렇게 투자 전략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좀 지금 최근에 신흥국 리스크 뭐 미중 무역 2천억 달러 하다 보니까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지금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 내려가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어떤 새로운 어떤 이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통화가 원달러가 좀 반등이 나온다면 시장도 좀 출렁일 수도 있겠다는 부분 한번 체킹해 보고, 그래서 최근 이런 하단에서 이렇게 고점을 찍었던 부분이 이제 이쪽에 있죠. 그래서 만약 올라오면 이런 부분에서 저항 받을 수가 있겠고요. 만약 여기서 이제 저점을 고점을 낮추면서 내려오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21선을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21선을 20선과 61선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원달러 환율이 어떤 이제 흐름에서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 지지받고 반등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밀려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단기 기간에서 흐름 봤을 때는 일단은 다시 반도권에 침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있겠다.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런 흐름이 이제 좌우될 것 같아요. 2천억 달러를 부과할지. 그래서 그동안은 좀 나눠서 유보해서 진행했었거든요. 다시 코스피는 지금 61선에서 지금 저항받고 있는 모습에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5월선을 타고 왔었죠. 단기적으로 5월선을 타고 가는 상황에서 지금 밀렸죠. 120선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밀리는 상태에서 5월선 깼죠.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이 내일 만약 반등해서 못 올라온다면 5일선이 지금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을 이제 저항이 되면서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1선 자리에까지 조정이 나오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62동 평균선이 한 800 되겠네요. 800, 지금 815인데 지금 800이고 지금 21선을 올라오고 있는데요. 21선이 이제 793. 그래서 이렇게 800과 이 사이에 이제 만약 반등 나오지 못한다면 어떤 조정 구간에 쉬어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어떤 쉬었다가 이렇게 다시 반등 나온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예상해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지지받느냐, 여기서 많이 밀려 내려가게 되면 다시 상당히 뭐 시장이 어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얄미운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은 이 61선과 21선 부분에서 아마 지지받고 반등을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박스권의 흐름에 있겠죠. 네, 그래서 21선 근처에 딱 걸쳐 있는데 만약 여기서 반등 나오면 그림이 상당히 좋아지죠. 근데 만약 밀려내려면 다시 이제 어떤 이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일단 61선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고 바로 가는 것이 상당히 그림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박스권 내려오게 되면 다시 또 61선 내려오는 이 저항을 어떻게 이제 체킹해야 될지 해서 좀 시간적으로 좀 조정의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예, 뭐 시장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네, 주도 업종군도 한번 체킹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뭐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인 재료가 나왔죠. 네, 특사단 이제 방문했고 또 이제 9월 19일부터 20일 뭐 정상회담. 이제 시장은 일단은 이제 그 유엔 총회 전에 좀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좀 그런 신화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좀 늦어지면서 일단은 뭐 남북 경협주 하도 이제 너무 많이 좀 우려먹다 보니까 약효가 이제 크지 않죠. 그래서 좀 임팩트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임팩트가 나오는 부분은 이제 김정인 위원장의 비핵화 스케줄표를 들고 나와야 되겠죠. 핵 신고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스케줄표가 나와야지 언제 핵 신고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일단 나와야 되겠죠. 근데 서로 미국과 북한 간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이 입장에서 북한 같은 경우는 종전선을 통해서 어떤 체제를 좀 보장받고 싶어하는 상황에 있고요. 지금같이 어떤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도 이렇게 뭐라 할 상황이 아니죠.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전쟁을 지금 휴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전이라는 것은 아예 끝나버리면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치고 싶어도 중국이 뒤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종전하고 휴전하고 이제 정치적 의미가 아주 강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뭐 재료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미국과 북한의 그런 어떤 큰 재료가 나와야지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뭐 교두보 아니면 징검다리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것 같고요. 경협 중에서 이제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그 북한의 살림을 개발해 준다는 그런 뭐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때 산림청장을 초대하면서 이제 포함시키면서 좀 그런 목재 관련 종목들이 좀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뭐 홀딩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한솔홈탱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는 이제 이렇게 만약 재료가 쭉쭉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살짝 크게 오르지 못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 개성공단도 올랐는데 한번 반등했다가
좀 차익 실현이 바로 나오는 그런 보일 것 같고, 비핵화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 스케줄 나오고 어떤 그런 과정이 거치면 그때부터 이제 한번 좀 한번 시세를 내고 나온 이후 시세를 내고 그 다음부터 한번 꺾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체킹해 보고요. 이제 제약바이오주는 지금 가는 종목은 계속 가는 상황이죠. 코롱 TCG 같은 경우는 강하고요. HLB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이제 하반기에 임상 관련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있죠. 하반기에 임상 관련 그런 부분에서 좀 뉴스가 나오고 결과물이 나오는, 그래서 한미약품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서 하반기에 좀 어떤 재료가 나오는 업종은 종목들은 좀 반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 다양한 기술력 갖고 있는 제넥시라든지 이제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은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바이오 종목도 어때요? 이제 작은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크게 가지 못하는데, 이런 크고 어떤 한쪽에서 강하게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여타 기타 바이오 종목들도 따라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기대감으로 올라가는데, 현재 구간에는 이제 한번 1차적으로 한번 올라왔다가 지금 제약바이오가 한번 쉬어가고 있는 상태죠. 쉬었다가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데, 코스닥 지수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더 쉬어간다면 아마 이제 아래쪽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현재 상황에서 이제 9월달이면 추석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추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좀 쉬어가는 그런 매년 명절에는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9월 이제 후반부로 가면 좀 그럴 수도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제약바이오주는 이제 하반기에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좀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좀 위에서 계속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여타 종목은 좀 더 이제 바이오 대장주들이 좀 움직여준 이후에 관련 종목들은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어차피 좀 기대감은 하반기에 이런 신약 기대감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리고 해서 바이오 관련 종목은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체킹을 해야 되겠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약바이오 가게 되면 이제 의료기기도 가는 거고,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이제 건강 어떤 보조식품이라든지, 그래서 미용이라든지 건강 미용 쪽도 이제 동반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시장 흐름을 탔을 때 같이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의 흐름을 잘 체킹해 봐야 되겠고요. 네, 현재 그래야지 이제 중형주, 소형주도 따라가니까요. 일단은 이제 좀 옥석가리를 좀 해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는 또 한번 오르고 좀 쉬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네. 다른 섹터에서 엄청난 성장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런 성장주 쪽에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봐야 되겠죠. 2019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폭스바겐 세계 1위 기업이 이제 전기차 모델을 많이 출시하고, BMW도 그렇고요. 유럽 쪽은 이제 DDL 차량은 지금 계속 줄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전기차가 메꿔가는 그런 좀 기대가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의무 생산 대수가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죠. 의무적으로 자동차의 몇 %는 이제 전기차를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래서 전기차는 이제 성장 산업으로 계속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기차 가면 MLCC도 같이 가겠고, 여기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5G 관련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3, 4분기에 반도체 라인이 좀 실적이 괜찮은 상황이니까 좀 소재 쪽으로 중심으로 반도체는 이제 소재 쪽 장비라면 좀 특화되어 있는 일단
특화되어 있는 이제 뭐 장비를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소재 쪽 중심으로 이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조선주가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조선주도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흐름상 한번 봐야 되겠고요. 자동차는 이제 4분기에 많이 좀 회복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뭐 짧게 트레이닝하는 수준으로 부품주들 트레이닝하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뭐 중국 소비주는 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완화되는 그런 스탠스가 가게 되면 뭐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고 뭐 그런다 보면 좀 더 뭐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좀 그런 좀 섹터군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예, 한 번씩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이제 GICS라고 해서요. 글로벌 이게 표준이 될 수 있는 산업 표준이 될 수 있는 이제 글로벌 펀드 자금이 표준 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생기니까 거기 관련해서 이제 뭐 컨텐츠 관련 종목들 또 이제 부각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종목을 체킹을 해볼까요? 너무 뭐 시장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일단 네, 종목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능 엄마님이 네, 먼저 오셨는데 메디톡스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메디톡스 네,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려서 보셨던 것처럼 이 추세가 의미 있는 이제 고점 자리가 추세에서 벗어났죠. 하락 추세에서 최근에 이제 벗어나면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올라갔는데 우리가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으니까 이 61선이 위에 있죠. 120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저항이 되는 거죠. 네,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거래량이 더 이렇게 어느 정도 실어주는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중요한 구간에서 이제 좀 저항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직선으로 타고 가기 위해서는 네, 5일선을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고요. 여기서 이제 5일선 쭉 타고 가다가 61선을 저항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음에 막 조정이 더 나오면 이 21선이 중요하죠. 이제 21선이 주가 상승할 때 보면 어때요? 이렇게 이런 과정을 겪죠. 21선 내려왔다가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는 거죠. 21선 이쪽으로 갔을 때 상승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21선이 이렇게 이제 안만하게 잡아가려고 하는 상황이죠. 이게 이렇게 돌아서야지 어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상승 흐름을 타겠죠.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조정이 쭉 나오는데 어때요? 여기서 21선을 지지받아야 되겠죠. 가능한 한 21선을 지지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좋은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1선을 지지받고 내려와서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가져야지 이 61선 120선 자리에서 이런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재차 돌파 시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21선이 따로 올라오면 이 안에서 뭐 갇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바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21선을 이제 지지 흐름을 체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20선을 지켜나가는 흐름을 보여야지 나중에 이제 뭐 어떤 시장의 영향에서 빠졌다가 20선을 회복하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게 나오면 20선 깼다 올라오면 어떤 21선의 저항을 다시 돌파하고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뭐 현재 상태에서는 21선 지지받고 하는 게 좋죠. 그래서 21선을 쭉 그래야지 20선 방향 타러 올라가거든요. 20선 지지받고 그래서 어떤 이제 올라갔을 때 20선 지지하면 이제 61선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어떤 이제 중기 골드코스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다면 일단 이렇게 가야지 20선 올라오면서 쭉 패턴 찾으면서 60일 120선 하면서 이렇게 20선 올라오면 어떤 이제 좀 수렴을 만들어갈 수 있는 수렴 패턴을 만들어갈 수 있는 흐름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면 당연히 이제 이 자리에서의 조정이 나왔을까라고 이제 의심 났을 텐데 우리가 이제 저항선하고 지지선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상승할 때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쭉 가는데요. 만약 21선을 지지받고 가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20선 저항이 된 거잖아요. 네, 이런 과정에서 여기서 눌려서 갔는데 이제 20선을 돌파했으니까 여기서 지지받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기다린 보람이 나오겠죠. 그래야지 여기 돌파하고 가게 되면 여기에 매수하지 못했던 80만 원대 85만 9천 원까지 갔네요. 이런 자리에서 나중에 팔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일단은 이제 가정 중이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 21선 부근을 지지받고, 이 라인을 지지받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네. JW 생명과학은 보통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병원 가면 이제 수액을 맞잖아요. 뭐 포도당 그런 주사를 맞죠. 병원 가면. 근데 그런 부분에 이제 관련 기업인데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모멘텀이 됐던 부분이 유럽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제 선진국 쪽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그런 의료 관련해서 한 20% 정도 20-30% 정도 이제 비쌉니다. 더 그러다 보니까 수출하면 더 이런 부분에서 이익 면에서 더 플러스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기대감에 이때 승인 기대감에 올라왔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승인이 되면서 이후에 이제 어떤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어려운 구간이 왔었는데 일단 이제 파동이 좀 짧아지고 있는 점은 뭔가 수렴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주가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에너지를 모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렴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좀 더 이제 원래 보이게 되면 어떤 이동평균선들이 좀 더 수렴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이 좀 얽혀 있거나 이렇게 되니까 가지 못했는데 지금 최근에 좀 수렴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이제 한번 돌파했다가 지금 이 선에서 지금 지지받죠.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의 저항이 아주 클까 보면 어때요? 거래량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거래량 여기에 거래량 아주 많이 터진 자리구나. 이 자리도 터진 자리네. 그런데 이 꼴이 달고 내려왔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많이 이 자리에 물려 있겠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많이 물려 있으니까 올랐다가 재차 이 물량 거래량이 여기를 완전히 돌파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못했죠. 거래량이 더 안 나빴죠. 안 좋았죠. 더 줄은 모습이다 보니까 이제 저항이 있는 거면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이 가격 내에서는 어떤 이제 분할해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을 통해서 매물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자리에서 매도 자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체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상당히 좀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JW 생명과학 체킹해 봤고요. 오늘 이제 이 자리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 정도에 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한번 담아볼까 고민을 했던 구간이었고요. 근데 이걸 지키면서 올라오더라고요. 작년에 한번 여기 이 자리에서 한번 매도했던 그 종목 JW 신약이고요. 이제 바이오 종목이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뭐 이런 종목도 나중에 이런 식으로 따라가니까 한번 알아두자는 그런 어, 이제 저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반등 왔다가 올라왔죠. 네, 같이 따라서 올라왔는데 이제 뭐 상승폭은 이제 컸는데 이제 120 라인이 쭉 버티고 있으니까 올라와서 이제 저항받고 있는 거죠. 눌렸다 내려온 거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다시 어떤 이제 이 21선 뭐 아주 뭐 시장이 완전히 뭐 악재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61선까지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21선을 만약에 이제 지지받고 올라가게 되면 갇혀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중요한 우리가 바이오 종목을 매매한다 그러면 이 21선을 이제 기준 삼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21선 밀려 내려가게 되면 나는 일단 리스크 관리 먼저 하고 나중에 21선을 다시 재돌파할 때 다시 들어간다라든지 그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21선 이제 지지 여부를 체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20선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응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구인이 10만 주, 기관이 한 5만 주, 6만 주 정도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애구인을 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21선을 지지받고 갔으니까 20선을 중요하게 체킹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메디프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한번 이렇게 흐름 보고 있는데 워낙 거래량이 이쪽 라인에 많이 이렇게 실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쉽게 올라가더라도 쉽게 못 올라가는 거죠. 그만큼의 돈이 올리려면 필요하죠. 이 정도 돈을 소유해서 올린다면 일단 어떤 다른 종목에서 좀 들어가는 것이 더 같은 돈이라면 더 수월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강하게 올리지 못하고 이제 다시 올렸다가 이제 매물 차익 매물로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뭐 나중에 다시 내려오면 올라오면 이제 다시 이 라인이 이제 이동평수가 모아져 있으니까 이 라인에서 많이 반등 나온다면 올스타가 그러면 한번 다시 조금씩 올라오려고 하겠죠. 근데 이런 오래 시간을 겪으면 이제 매물도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크죠. 뭐 시간과의 싸움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나중에 올라오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거래가 돌파하려면 터져야 되는데요. 주식 수가 한 3천만 주 정도 되죠. 일단 그러면 여기를 털고 올라가면 거래량 엄청 터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올라가더라도 여기에 매물이 있겠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 털려면 뭐 2천만 주 거래가 터져야지 돌파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은 체킹하면 어때요? 이때 이제 어떤 돌파하면서 이제 소개를 했던 종목인데 이제 5일선 타고 가죠. 그래서 5일선 이제 단기적 지지해 주는데 어때 여기에 이 꼴이 다 쭉 내려오죠. 그러면 이 상승 중에 이 꼴이 이렇게 다니까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온 거죠. 그러면 또 음봉이 나왔죠. 그러면 이 5일선 깼단 말이에요. 최악 상황에 최선에서 만약에 뭐 호재가 나와서 5일선을 바로 돌파하고 가면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 관에서는 이제 5일선을 깼기 때문에 어떤 이제 조정에 염두를 둘 필요가 있겠죠. 엄청나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이렇게 돌파 이렇게 쭉 장대 양봉 만들지 않으면 거래에 실리지 않고 반등하면 다시 밀려 내려가서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은 이제 5일선 깼기 때문에 5일선 밀면 여기서는 5일선 지지해 줬거든요. 지지해 줬는데 여기서는 한번 쉬어갈 수가 있겠죠. 5일선 가면 5일선 이제 저항이 되기 때문에 쉬어서 가게 되면 이제 21선 올라오니까 이런 구간에서 이제 다시 반등해서 갈 수 있겠다는 것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21선 만약에 5일선을 저항받아서 내려온다면 이 올라오는 21선을
만나는 자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눌림목 중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서 20선 깨고 내려가게 되면 안 되겠죠. 좀 더 조정이 길어질 수가 있겠죠. 어떤 60선 자리까지. 그래서 이 20선이 아주 중요한 이제 생명선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네, 특징적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머무르면 며칠 머물고 계속 머무르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머무른 상태에서 5일선 깨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할 때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일단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네, 어느 정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세를 해놓은 상태인데 하단부를. 그래서 이게 한번 반등했다가 20선 저항받고 내렸다가 다시 반등해서 내렸다가 다시 이제 60일선과 100일선 자리 있으니까 한번 가서 이제 눌린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 어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본격적으로 턴에서 가려면 이 60일선을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그 이후에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어떤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일단 60일선을 돌파해야지 좀 더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60일선이 쭉 하락하다가 지금 완만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옆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타면 이제 60일선을 이쪽으로 돌리는 이제 그런 흐름을 보일 텐데요. 그래서 그만큼 60일선 돌파가 중요합니다. 네,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지금 큰 그림에서 이렇게 27만원 꼭지를 그려할 때 많았고요. 하단부는 거의 19만 정도에서 바닥을 흐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5일선을 쭉 타고 하다가 5일선 벗어나니까 한번 쭉 강하게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죠. 그만큼 이제 올랐으면 이제 여기에 61선짜리 이 라인 20선 타고 올라가는데요. 여기 20선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자리가 이제 중요한 이제 구간이 되겠죠. 여기서 밀려 내려오게 되면 상당히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현재 구간에 이제 5일선 타고 가다 밀리니까 좀 조정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시장 워낙 이제 시가총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시장 볼 때 바이로메드, HLB,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같이 많이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지받고 가느냐가 이제 코스닥하고 연관돼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여기서 타다 5선 깼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차익 매물을 이제 받아서 가려면 이 22만원 근처에 있는 이 지지 라인 때 그래서 21선을 잘 체킹을 지금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인을 지지받고 반등을 이렇게 흐름된다면 아마 이제 5일선 따라오면서 5일선을 이제 돌파하겠죠. 그래서 이 시점이 나와줘야지 이제 다시 이 라인까지 한번 반등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21선 깨고 내려오면 다시 이 자리까지 한번 다시 봐야 되는데 그러게 되면 코스닥 지수도 상당히 좀 아까 말했던 올라오고 있는 21선 코스닥 지수도 20선까지 해서 800선이 한번 깨는
예,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800선 가까이 되는 그런. 네, 페트로는 여기 무상증자에서 차트가 이렇게 깨져 있는데요. 네, 뭐 다른 증권사 프로그램 보면 이어서 보여주는데 일단은 이제 뭐 5일선을 페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지키는 흐름이 중요하겠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5일선 깨고 내려가게 되면 5일선을 다시 복귀했을 때 네, 그때가 또 매수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휴온스 글로벌이고요. 네, 휴온스 글로벌, 네, 글로벌 이제 휴온스 그룹의 이제 지주사 회사인데요. 음, 이제 뭐 휴톡스하고 이제 휴온스의 휴톡스, 휴메딕스의 필러 제품이 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성장성이 이어가는 모습은 지금 이제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이 반등하면서 한번 반등 올랐는데 재차 올랐다가 지금 조정 나왔죠. 그래서 이제 60일선 이렇게 지지받는데 21선까지 쭉 해서 만약 여기서 반등 나오게 된다면 이제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흐름을 보면 타규에서는 이 정배열로 돌아간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60일, 120선 이게 상승 추세에 가려면 어때요? 60일선 돌아서야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21선도 올라가야 되겠고요. 이제 어떤 이런 가정을 만들어줘야지 크게 더 상승 흐름 타겠죠.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 120선에서는 이제 저항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받고 이런 가정을 파동을 치면서 올라가는 20선 지지받고 간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재돌파하면서 좀 추세를 돌려야지 이렇게 정배열로 만들어줘야지 다시 한번 크게 상승 흐름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이제 추세를 어느 정도 이제 돌려가는 해서 돌릴 수 있는 이제 아랫부분의 구간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강하게 한번 다시 올라가 주는 흐름 나와야지 그때 한번 우리가 매수 자리로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 자리 오면 저항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이 21선은 어때요? 벗어나면 매도를 해야 되겠죠. 일단 매도한 이후에 다시 재차 20선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 자리가 다시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21선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뭐 요즘 바이오 종목 간다고 해서 신약주 가지만 실적 기반에서 실적도 되는 기업을 또 찾는다 그러면 휴어슨 글로벌 볼 필요가 있겠고 케어젠도 우리가 매매를 했었죠. 그래서 세 번 수익 나고 한 번은 그냥 짧게 치고 나왔었는데 그때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니까 바이오 종목 가면 이런 기업도 함께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구 바이오 제약 뭐 이런 기업도 뭐 CMO 관련 기업인데요. 뭐 일단 이제 실적 기반의 그런 기업인데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는 한번 6%대까지 쭉 올랐다가 뭐 시장 뭐 갑자기 바뀌어서 쭉 내려버렸는데 일단 한번 이제 반등 나온 점, 이제 거래량 한번 실린 점은 이제 일단 긍정적이고요. 주식 수가 한번 이 종목이 한번 시세 났을 때 갔을 때 보면 뭐 900만 주, 750만 주에서 이렇게 터졌는데요. 일단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에 실린 점은 이제 긍정적이죠. 네, 긍정적이고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이제 이 5일선을 깨고 내려오겠죠. 만약 깨고 내려온다면 어떤 뭐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어떤 조정을 받고 지금 815선인가요? 있는데 그 800선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염두에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21선 이런 자리가 내려오면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조정 나오면 어떤 이제 한번 갔다가 한번 차익 실현을 밀려내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 20선 부분까지 내려오면 이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들어왔다가 예, 지지받고 5월선 내려오면서 5월선까지 같이 돌파하고 올라왔을 때를 한번 이제 타이밍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네, 코롱 TC는 이제 무섭게 올라가는데요. 네. 네, 이렇게 최근에 이제 큰 그림에서 조정 나왔을 때 보면 특징적인 부분이 많이 이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격도들이 하락해서 감매도 구간에서 이격도들이 상당히 이렇게 어때요? 이동 평균선도 벌어져 있는데 어떤 모아져가는 그런 상황이 보이죠. 어느 정도 61선, 21선, 120선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좀 수렴해 가니까 그때부터 좀 더 이제 탄력적으로 상승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전에는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이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쪽에 있으면 이렇게 저항이 되는 상황이 120선에서 이게 한번 올라왔을 때 61선에서 한번 반등을 거래하시는 하더라도 이 시장에서 봤을 때 60일 이동평균선, 이 60일 동안 동영상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항선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올랐다가 저항받고 지지받고 다시 그 다음에 121선, 61선 돌파하니 120선 이에 있으니까 저항받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이동평균선들이 어느 정도 모아진 상태 거래가 이제 줄기차게 나온 거죠. 쭉 줄지 않고 나오면서 5일선을 쭉 애국인 기간 수급까지 더해지면서, 그래서 외국인 수급으로 가는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죠. 거의 이제 수급이 붙으니까 이렇게 5일선 타고 가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연망치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제 5일선을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음봉 맞고 다시 내려오면 좀 쉬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이제 단발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5일선을 잘 봐야 돼요. 체킹해서 이런 종목은 5일선 타고 가거든요. 5일선 쭉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5일선을 종가상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뭐 갑자기 뭐 악재 나와서 내려가게 되면 빨리 팔아야 되겠지만, 그런 없이 수급의 차익 매물을 가게 되면 이 5일선에서 5일선 매매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5일선 타고 하니까 5일선 벗어나면 비중을 축소해서 그런 챙기는 그런 전략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거래량도 상당히 이제 많이 실렸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온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120선이 있는데 120선을 양봉으로 에너지를 담은 거죠. 양봉 봉이 길면 길수록 상승 에너지를 담고, 그래서 거래량까지 실려서 올라가니까 에너지 담으니까 쭉쭉 올라가는 거죠. 에너지가. 그래서 최근에 5일선 타고 간다는 것은 최근에 이제 최근 수급이 매일매일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 흐름을 본다면 일단 이제 뭐 이런 종목도 이제 강하는 종목도 있고, HLB 종목 같은 이런 종목, 코롱 TC진 같은 종목은 5일선 타고 가는 거죠. 5일선 쭉 타고 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있고, 좀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도 있죠. 후발. 그래서 종목마다 좀 스타일이 있는데, 이렇게 좀 특징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이 5일선 타고 가는데, 강스테온 바이오 같은 경우 5일선 쭉 타고 가죠. 그래서 5일선 딱 하루도 지지해주는 모습이라서요.
이제 이 흐름에서 깨지고 내려가면 이제 조정이 길어질 것 같고요. 이런 특징이 있는 종목들이 있고, 이런 종목은 제일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이고요. 다음 후발대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렇게 어떤 텔콘이라는 종목도 보면 어떤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면서 이런 이제 돌파하면서 아래쪽으로 이제 눌림목 주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늦게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이런 올랐다가 이제 이 라인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지지 흐름을 체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만약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보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눌림의 구간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크리스탈도 그렇고요. 이제 60일선을 돌파 이후에 이제 어떤 지지 테스트를 거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 전기차 2차 전지 가볼까요? 2차 전지 이제 P&E 솔루션에 일단 이제 어떤 흐름에 큰 파동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상승한 이후에 조정이 크게 나왔고요. 그만큼 이제 상승을 많이 주도해서 올랐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매수했겠죠. 근데 매도하면 그만큼 또 매도 물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큰 파동을 한번 그어가고요.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죠. 많이 내려갔으니까 반등 나오는데 어때요? 여기에 어떤 이제 고점에서 많이 주가는 이제 많이 거래가 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물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반등 나서 다시 조정 나오고 다시 그만큼 조정 나왔다가 다시 반등 나왔다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동전이 어떤 구슬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과정을 겪는 거죠. 쭉 에너지가 하락 에너지가 조금씩 소멸되어가는 그런 구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변곡점이 딱 되는 시점에서 다시 이제 만약에 반대로 이제 그려볼 수가 있겠죠. 이제 상승 흐름을 파동을 이제 다시 이쪽으로 이제 돌려서 올라간다면 다시 파동을 크게 간다면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이제 그려보면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종목이 봤을 때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시세가 나왔다. 어떤 뭐 관련해서 좋은 호재가 나와서 수급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관심 받아서 수급이 들어오고 그랬다. 그러면 매물을 어느 정도에 부딪히겠는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라인, 이 꼴이 나왔던 이 라인은 19,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19,000원 정도에 근처 가게 되면 일단 이제 강한 저항을 받을 수가 있겠다는 부분을 체킹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19,000원 눌러보고요. 최근에 이 라인에서 저항받았죠. 그래서 이 라인을 17,000원 부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저항 구간이 이렇게 걸쳐 있겠다는 부분에서 이때 거래량이 한 100만 주 정도 나왔고 150만 주, 그래서 150만 주에서 이 라인에 150만 주 정도의 저항이 있는 거죠. 이때도 이제 있겠지만 이게 올라왔을 때 좀 저항이 되는 거죠. 쭉 올라와서 실려서 5일선을 쭉 타고 가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5일선에서 오래 머물면 안 되거든요. 오래 머물면 어때요? 어떤 이제 매수 힘이 세력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버티는 사람들이 팔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5일선을 쭉 타고 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5일선 쭉 타고 반등해서 쭉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이제 21선을 따라 올라가고 쭉 타면서, 그래서 다시 이제 60일선, 100일선 해야지 이렇게 갈라져야지 이때처럼 큰 그림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때 그 다음에 뭐 나온 다음에 그려서 쫙 퍼진다면, 모아졌으니까 퍼진다면 뭐 이제 19,000원도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 모아지면 상태에서
이제 한번 딱 펼치면 다시 어떤 이제 2차에 대해서 랠리를 이어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퍼지해 주면 그때 이제 다시 5일선, 21선 따라 모아졌으니까 따라 올라가기만 되죠. 그래서 정배를 주면 상승을 이렇게 만들어가면 좀 더 상승을 더 길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세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항상 투자하면서 리스크 관리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곧 저점 부분 이렇게 그어놓고 봤더니 이제 하단부에 뭐 시장에서 한 번씩 급락을 할 때 저점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추세를 선을 그어놓고 기준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추세에서 벗어나면 매도한다든지, 이건 나중에 추세 다시 돌파, 뭐 시장의 영향에 밀렸다가 다시 돌파 올라가게 되면 그때 다시 매수한다든지 해서 그런 기준을 하나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 하단을 보고 보겠다, 아니면 나는 이 120선을 장기 120선을 보겠다. 그래서 아니면 이 라인을 보겠다 해서 대응할 수가 있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리스크는 이 정도에서 관리를 기준을 잡아야 되겠고요. 투자한 데서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겠고, 여기서 타고 올라가게 되면 뭐 1차 저항에서 이 정도 1차에서 한 17,000원이고 여기를 돌파하면 19,000원 정도에서 이때 물린 물량들이 있으니까 저항이 되겠다. 여기를 돌파 올라가게 되면 좀 더 이제 강하게 한번 더 갈 수가 있겠다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산업, 뭐 전기차 관련해서 일단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현대 기아차가 실적이 하반기 회복된다면 뭐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서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같고, 이제 전기차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수혜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 120 라인에 저항받고 있는데요. 올라갔다가 지금 한번 이제 수급 들어왔다가 수급이 다시 이제 빠져나갔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120선이 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완전히 이제 수렴을 완전히 해놓은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과정을 좀 21선 아래쪽이니까 20선을 돌려놓는, 이제 5선을 올라가고 그러면서 좀 수렴을 이렇게 추세를 좀 만들어야겠죠. 120선이 아직도 내려오고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61선은 좀 안 말리면서 하락해서 안 말려지는 모습 보이죠. 21선 이렇게 주가가 좀 반등하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라인에서 좀 올라가주는 이런 과정을 겪어주면 좋겠죠. 수렴하면서 좀 만들어주면 매물을 쏘아내면서 이제 한번 도약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산업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라인까지는 뭐 시장에서 한번 내렸다가 한번 올 수가 있는데, 이 라인에서 더 내려가면 안 되겠죠. 계속 아래로 흘러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인을 최근에 최근 가장 저점 라인 부분을 시장 영향을 받더라도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이 중요하겠죠. 그런 흐름이야지 이 하단부에서는 사람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구나, 그런 걸 보여주는 흐름이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120선이 쭉 내려오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간적인 좀 흐름 통해서 120선을 이제 돌파하는 게 중요하죠.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120선을 이제 돌파한 이후에 이제 어떤 시세가 만들어지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물대로 한번 체킹해 보면 지금 뭐 최근에 하단에서 이제 거래가 많이 실렸기 때문에 이 3만원 초반대에는 이제 매물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돌파 올라가면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때 한번 밀려 내려올 때 이 라인에서 이제 35,000원 정도에서 이제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체킹되어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타고 하면 이제 어떤 이제 바로 직선으로 가려면 거래가 엄청 실려야 되겠고, 이제 거래량을 잘 체킹해 봐야 되겠죠. 거래량이 나와야지 강하게 올라갈 거. 그러지 못한다면 파동을 그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전기차 관련해서 또 이제 관심을 본다면 일단 하단부에서 지금 잘 어떤 흐름을 지켜나가고 있죠. 이제 어떤 하단부를 지키고 상단부에서는 지금 저항받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서 전체에 보면 이제 120선 돌파 올라가야지 이 아래에 있는 박스권 흐름을 돌파하면서 한번 다시 시세를 찾기 위해서 한번 가겠죠. 네, 부이온텍도 늦게 움직였는데 뭐 저희 교육하고 나서 그 다음날 한번 움직이더라고요. 봤더니.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내렸죠. 일단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어떤 중요한 뭐 구간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상황에서 한번 더 올라가 준다면 이 거래량 봤을 때는 이 선 4만원 이 선 라인에서는 한번 일단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일단 이쪽에 단기적으로 이제 저항권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5일선 타고 가니까 5일선을 가지고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일선 깨고 내려가면 좀 쉬었다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 5일선을 지키고 내일 양봉 나오고 그런다면 5일선 딱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일선을 잘 체킹을 해야 된다. 네, 말씀드리겠고요. 그냥 뭐 종가상 흐름에 지금 딱 걸쳐 있는 것 같아요. 돌파 이후에 최근 이 고점 종가상 고점 라인을 돌파한 이후에 한번 시장 영향에서 한번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올라가 주면 이렇게 다시 반등해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라가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런 부분에서 17,000원 정도에서 이렇게 연봉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정도에서는 다시 올라오면 좀 저항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고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이때보다 좀 많이 실려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수반돼야지 강하게 전고 이 라인을 돌파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가서 또 한번 이렇게 눌려서 갈 수 있게 올라가게 되면 뭐 다들 이게 뭐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지금 MLCC 관련해서 지금 조정 나온 이후에 반등 나왔지만 61선이 이제 이동평균선 주가 밑에 있으니까 위에 있으니까 이제 저항이 되는 상황이죠. 네, 지금 쉬어가고요. 그래서 21선을 지지받고 가는 게 중요하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 주는 의미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21선을 이렇게 강하게 지지해 주는 흐름을 좀 투자자들이 좀 느껴야지 좀 수급이 더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60선 돌파했을 때가 이제 아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힘을 내길 수 있는 환경이 생기겠죠. 네, 에이스테크 뭐 5G 관련 장비주인데요. 최근에 이제 어떤 고점의 저항 때문에 지금 올라가서도 지금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일단은 정배열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1선이 그 다음 지지 라인이죠. 그래서 21선은 오늘 이제 깨졌다가 딱 지지해주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일 정도의 양봉 흐름이 딱 나온다든지 5선을 탄다든지 해서
5일선 타면서 양봉 흐름 나와준다면 이제 한번 이제 반등 흐름을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상태에서 밀려든다면 또 이제 60일선에서도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라인은 120선 라인은 만약 60선에서 뭐 공략했는데 이 120선 밑으로 내려가야 되면 상당히 좀 리스크 관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매물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래 사람들이 아래쪽에서 사들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매물들이 팔로 나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시장에서 시장 흐름도 있겠죠. 이런 현상이 쭉 나오는 이유는 거기에 매물이 한꺼번에 쭉 밀려 내려오니까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리스크 관리 가격대로 내가 어느 선을 보고 대응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이 선에서 리스크 관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짧게 대응한다면 리스크 관리 이 선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올라오면 이 자리에 돌파 올라가면 그때 다시 따라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솔리드 같은 경우는 비슷한 구간에 있는 거죠. 한번 아까 에이스테이크도 그렇지만 이제 수급은 들어와 있는 상태죠. 일부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도 한번 이때 한번 대량으로 한번 들어오면서 올라갔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후발 매수세가 없었다 보니까 쉬어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쉬어가는 거는 이제 괜찮은데 이제 21선을 이제 지지받는 게 중요하죠. 20선을 밀리지 않는 것이. 21선을 밀리면 어떻게 여기에 거래에 실리면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불안할 수가 있죠. 불안 요인이 생길 수가 있겠죠. 네, 다산 네트워크스도 지금 비슷한 흐름에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때 이제 매도가 나올 때 이꼬리다는 이런 캔들 우리가 배웠죠. 추세 전환 캔들, 하락할 수 있는 캔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승하고 있으면 상승 에너지이기 때문에 바로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보면 어때요? 여기 종가인데 그 다음날 이 시작가가 높게 시작하죠. 그러면 상승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올려놓고 팔거든요. 그래서 이 올려놓고 어떻게 가져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내려오면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때 매도하고 나왔는데 어때요? 현재 그래서 21선 쭉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추세선이 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맞물려 있죠. 여기 지지받고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이 라인에 이제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0원 중후반대 가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좀 저항이 있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관련주들이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KM도 W도 그렇고요. 덕산 네오룩스 이제 정고점이다 보니까 좀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5일선을 쭉 봐야 되겠죠. 5일선 타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고 또 가게 되면 좀 추세를 타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일선이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종목 5일선을 중요하게 봐야 되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5일선 깨고 내려오게 되면 이때처럼 이런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5일선이 중요합니다. 5일선 타고 가야지 이제 좀 더 시세를 낼 수 있겠죠. 자동차 부품주들은 뭐 아직 뭐 어떤 이제 거의 뭐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부품주들은 과거에 진짜 화려했었는데 아직 뭐 부품주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대형주 단에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 이제 FST. 네, 그때 한번 매매했었죠. 한 4월, 5월 이때쯤에 매매를 했는데 이제 강하게 갔는데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더 수렴해서 눌려놓은 상태이긴 한데 2분기까지 실적도 괜찮다. 이익은 괜찮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반도체 관련 장비이고요. 주선 같은 경우도 좀 그동안 60일선을 계속 받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이제 수주를 받으면서 60일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좀 관찰해서 봐야 될 이제 그런 구간에 진입한 것 같아요.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수주가 이어지면서 그런 상황이 있고요. 비아트론도 지금 그동안은 60일선에 계속 저항받았잖아요. 지금 저항받다가 최근에 거리도 실면서 올라왔거든요. 120선에 이제 올라오니까 저항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종목들 대부분이 많이 조정받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많죠. 역배열되어지면서 그런 과정의 추세를 돌려가는 이동평선들이 이제 수렴해 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저점에 가까워졌다는 거죠. 많은 조정을 거쳤면서 저점에 가까워졌다는 그런 신호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이제 어느 정도 가져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만약 돌파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림이 바뀌어 나가는 거죠. 매드포스트 이제 120선까지 이제 한번 올라왔다가 아쉽지만 일단 뭐 시장 어찌됐든 이제 가치를 늘면서 밀려내렸는데 이제 반등해서 오늘 쭉 아침에 올라왔는데 이제 5일선이 이제 타고 가다 밀려내렸거든요. 그래서 5일선을 깨고 내려오니까 일단 나머지도 일단 정리했고요. 뭐 이 종목이 이제 120선을 만약에 이제 바로 돌파하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120선이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21선, 60선 이런 자리는 밀려내려면 다시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거래량이 이때 한번 강하게 실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중간 정도에서 조정 나서 턴하는지 중요할 것 같고 여기서 밀려내면 좀 조정이 더 밀려낼 수 있거든요. 이때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어떤 안쪽에서는 지지 역할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체킹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만약 5일선을 깼는데 만약에 다시 재진입해서 120선을 돌파하고 가게 되면 뭐 그때는 뭐 좋은 어떤 타이밍이 될 것 같고 만약 조정 나오면 이때도 다시 재차 한번 재진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초반부에 또 어떤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이제 전체 시장을 좀 체킹할 필요가 있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 또 오늘 좀 시간이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네, 건강 잘 챙기시고 내일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